안녕하십니까. 참여하는 방송,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 EJ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J의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예, 오늘도 유튜브에 대화의 창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뭐 이쪽에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부 다 남겨주시고요. 뭐 그러면 저희가 시간을 봐서 글로 답을 해드리든가 아니면 시간이 되면 또 말로 이렇게 방송에서 대답을 성심성의껏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시장이 상당히 좀 괜찮은 분위기예요. 일단 지난주 주 후반 때 그리고 어제 크게 반등 어제까지 시장에 대한 반등 모습들이요. 오늘 우리 증시에도 여러 가지 좀 이제 저가 매수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갈 수도 있었지만은 오후장에 다시 한번 또 이 매수세가 좀 돌아오면서 전반적인 이 저가 매수세를 이어갔다. 연속적인 양봉이 상당히 반갑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권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내용들까지 나오면서요. 시장에 대한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조금씩 낮춰주고 있다. 여기서 조금 더 힘을 더 준비를 해본다라면은 이 환율에 대한 변동이 조금 더 완화가 되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한 번 더 잘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이제 6월 말 그리고 또 7월 초 리밸런싱을 통해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좀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뭐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장에는 조금 이렇게 출렁출렁하고 뭐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 오전장에 잠깐 출렁하고 오후장에는 상당히 좀 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지수는 살짝 마이너스가 났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장 초반에는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하락했었는데 오후장에 다 돌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양시장 다 마찬가지죠. 상승하는 종목들이 훨씬 좀 많았기 때문에 이 시장 전체로는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뭐 현재 시장은 그쵸, 워낙 많이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틀 정도 강한 슈팅이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살짝 좀 이렇게 조정을 받을 만도 했는데 그런 모습도 아니라 뭐 장중 조정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움직이는 모습이라서 장중에 양호한 이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 초반에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나 아무래도 조금 아직까지도 불안한 요인들, 심리적으로 그런 불안감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렇죠.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아마 그런 분들은 조금 이렇게 매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 신용 반대 매매 거의 뭐 위기까지 갔다가 좀 이렇게 올라온 그런 계좌도 마찬가지로 조금 차익 실현 욕구가 차익 실현은 아니죠. 조금 뭐 덜 손실 보고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물량도 조금 있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미국 시장이 뭐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시장이 아무리 좀 이렇게 디커플링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 틀은 미국 시장을 따라가게 되겠죠. 자, 지금 이 화면에 제가 띄워놓은 게 나스닥 시장 차트를 띄워놨습니다. 나스닥 일봉인데 보시게 되면 뭐 어제 이렇게 조금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았지만 그렇게 뭐 크거나 걱정할 뭐 그런 부분은 아니죠. 자, 뭐 계속해서 여기서 이 나스닥 같은 경우도 양선을 계속 이렇게 뽑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짧은 양선을 뽑다가 그러다가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오늘 아침에 끝난 장에서는 살짝 음선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이럴 때는 거래량 부분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엊그저께,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이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는 아니라 지난 주말이겠네요. 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은 상태였습니다. 올라갈 때 양선을 뽑을 때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끝난 장은 비록 음선은 낮지만 거래량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었죠. 이 얘기인즉슨 반등 나오려는 힘이 밑으로 이렇게 조정받으려는 힘보다 훨씬 강하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한시름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자, 우리나라 시장 또 수급을 이렇게 좀 보시면요, 참 이거 외국인들 어지간합니다. 자, 요게 6월 만기 이후에 이 코스피 시장 수급인데요. 외국인들 3조 7천억 팔았네요. 또 6월 10일부터 해서
코스피 시장에서 3조 7천억을 팔았습니다. 그나마 지난주에 한 3조 9천억 정도를 팔았던 거를 조금 매수를 하면서 3조 700억 정도, 3조 7천억 정도 매도로 돼 있는 상태고요. 이 기관들은 이 금융투자 쪽에서 2조 7천억 정도를 샀는데 이 사람들은 기계 돌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매도 매수 이런 걸로 조금 무위험 차익을 노리는 그런 물량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6월 22일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샀었는데 자 뭐 이거 거의 뭐 반대 매매 맞고 투매를 하고 워낙 무섭게 빠졌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한 지금은 1조 3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요. 뭐 현물시장 수급을 놓고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기관들한테로 조금 넘어간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외국인들은 뭐 꾸준히 팔았으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현물시장 수급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선물시장의 수급입니다. 자, 선물시장의 수급을 한번 보시면 만기 이후에 그러니까 6월 만기 이후의 수급인데요. 자, 이때 굉장히 좀 처음에는 무섭게 매도를 했죠. 이들이 이렇게 무섭게 매도를 하면서 주가는 급락을 했었고요. 근데 지난주 후반서부터 보면 순매수로 돌아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6월 만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외국인들이 한 5,900억 정도 순매수로 돌았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수급이 6월물에서는 안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올라가려다가 두들겨 맞고 올라가려다가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 나중에 확 밀리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는데요. 일단은 아까 미국 시장을 나스닥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올라가려는 힘이 하락하는 힘보다 훨씬 강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해 보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시장에 물론 이 선물 수급이야 내일이라도 당장 뭐 어떻게 바뀔 수는 있겠지만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또 장중에 이렇게 보다 보면 포착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눈여겨보면 될 거고 현재 상황으로서는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이다. 6월물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수급이 조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수 차트를 좀 놓고 보시면 자, 요거는 월봉이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이 월봉을 보면서 뭐 이쪽 2018년도에 좀 지지받았던 자리 그런 자리 근처까지 다 내려왔으니까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전형적인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22평선 자체가 강하게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형국이 나오고 있죠. 자, 지금 뭐 현재 22평선이 위치한 자리는 2507포인트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는 22평선이 2517포인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0포인트 정도가 밀리네요. 내일이 되게 되면 뭐 한 2490몇 포인트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요 22평선 정도, 요 정도까지는 뭐 특별하게 무리 없이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여기서 이까지 좀 반등이 나왔다가 좀 되돌린 과정도 나오겠죠. 그냥 쭉쭉 뻗어가기 힘들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 조정받는 구간에서 어떤 수급이 나오느냐, 어떤 움직임이 나오느냐,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뭐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은 방송 출연할 때 제가 챙겨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뭐 현재로서는 좀 더 반등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고 시장에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장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더욱더 단단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포커스 EJ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커스 EJ는요, 키워드는 세일즈 외교입니다.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 나서게 됩니다. 물론 이제 나토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국하게 되는데, 일단 이 여러 국가를 방문한다는 뜻은 아니고 여러 국가와 외교적인 이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앞으로에 대한 향보에 대해서 또 세일즈 외교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일단 나토 정상회의를 참석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유럽 전반적인 그러니까 대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대러시아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우호적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자세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유럽 국가 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에 대한 계획 발표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럽 안에서의 내용들을 동의한다라는 의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에 대한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가능성도 열렸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이 유럽 방문을 통해서요, 이미 예정되어 있는 정상회담 일정이요, 9개 국가와의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단 침묵적인 외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뭔가 수확이 될 수 있는 일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첫 번째로 갖게 되는 정상회담 중에 하나가요, 폴란드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29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우선 이제 폴란드라는 국가를 보게 되면은 얼마 전에 폴란드 국방장관이 국내를 또 방한을 하기도 했었죠. 일찍이 이제 프랑스 방산 이 박람회를 통해서요, 현대로템과 이 방산그룹 전차 그리고 장갑차에 대한 공동 개발 MOU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폴란드 국방장관이 방한했을 때 현대로템과의 전차 계약을 좀 어느 정도 좀 시사를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이 때문에 이 폴란드 이 정상회담과는 방산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지 않을까. 어떤 보따리가 좀 열릴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예상되는 것은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가 가지고 있는 전차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인 전투기라든지 그리고 추가 물자, 방산 물자를 좀 기대해 본다라면은 장갑차, 그 밖에 유탄, 이와 같은 장비가 발주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이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기대가 되었었고요. 자, 다음은 이제 이 네덜란드와 그리고 또 체코 총리와의 이 정상회담이 있게 되는데요. 29일, 30일 날 예정이 되었는데, 우선 30일 날 체코 정상회담을 통해서는요, 지금 현재 체코가 가지고 있는 원전 계획에 대한 또 우리나라 이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만약에 이 해외 원전 수주를 따낸다면 가장 큰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는 것이 체코발 원전 발주인데요. 빠르면은 이제 올해 안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우선 이제 체코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한 기를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본유찰이 나서고 난 다음에 최종 사업자까지는 2024년까지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다라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올해 안에 선정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빠른 발주 시작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주요 이 산업부에 대한 모임을 통해서 원전 사업에 대한 이 해외 수출, 해외 수주에 대한 이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좀 기구를 설립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의미 있는 좀 성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번에 기대하고 있고요. 체코에 대한 건설 계획을 따라봐 준다라면은 체코가 앞으로 뭐 추가적인 원전 계획에 대해서 이 발주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연속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올해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끝나는 시점까지 친원전 관련된 또 수주 관련된 모멘텀 기대해보자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처럼 나토 정상회담 정상회담 참석하면서요, 우크라이나 재건과 그리고 방산 그리고 원전 이와 같은 키워드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좀 나왔었고요. 만약에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좀 이 연결성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유럽 안에서 준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살아올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좀 큰 의미가 있는 외교 순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때문에 세일즈 외교, 세일즈 이 정상회담 이와 같은 키워드가 나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우리 이 PTS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의 뉴스가 나올 때마다 거래량 유입과 함께 상승세를 좀 보였던 종목이고요. 지금은 좀 정직하게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 20일 이동평균선, 화면에서는 빨간색 이동평균선에 대한 추세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가상에 대한 위치를 보시게 되면요, 직전에 있었던 매물대에 대한 돌파를 염두하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내일장에서도 시초가 출발 이후에 추가적인 탄력이 나오는지 테스트 과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헤인이라든지 다스코라든지
그리고 도화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을 많이 지켜봤는데 사실 주가가 큰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탄력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잡는 위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탄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 보셔도 괜찮겠다. 근데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은요. 현재 앞에서 얘기 드렸던 우린 PTS뿐만 아니라 현대 에버다임 뭐 이와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다시 등락이 크게 진행되고 있는 재건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방위산업 관련해서 종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항공우주 종목인데요. 오래전부터 이 방산주에서 탑픽을 뽑는다라면은 한국항우주를 좀 손꼽아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이 시장에 대한 배경이 연출되면서요.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이 연출되었고요. 지금 다시 한번 21선을 회복하는 모습이 연출됐기 때문에 뭐 추세에 대한 연속성 내일장에서도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종목 대응을 본다라면은 21선 따라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직접적으로 나왔었던 현대로템도 오늘 장에서 괜찮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등락이 좀 상당히 거칠기도 했었는데요. 빠른 등락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재차 올라오는 등락에 대한 추이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거. 내일장에서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기 이평선에 대한 위치 그리고 갭이 연출되었던 위치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이 밖에도 뭐 LR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등등의 방산주들도 괜찮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전 관련된 종목 중 안에서는요. 제가 항상 원전 관련된 이야기하면은 시장에서는 한신기계라든지 뭐 서전기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눈에 띄기도 했었는데 저는 항상 최우선 종목으로 우진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자리까지 해서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었고요. 11,000원 라인대까지 이탈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장중에서는 장중 14,600원 라인대까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40% 이상 반등세가 컸다. 이 종목이 가장 좀 탄력적인 종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시간에도 소개를 드려서 뭐 1차적인 목표가도 달성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종목에 대한 추이 다시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이유는요. 앞으로 이제 원전에 대한 트렌드, 패러다임을 본다라면은 기존에 있었던 원전 플랜트가 아니라 SMR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뭐 시장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나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우진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뭐 앞에서 얘기드렸던 한신기계라든지 뭐 서전기전이라든지 보성파워텍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은 좀 상당 시간 동안에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기 위한 길목에 있는데요. 변곡점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다. 뭐 대표적인 종목은 저는 한신기계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을까. 21선을 올라탄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윤석열 행보에 따라서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이었고요. 다만 이제 가능성은 좀 낮지만 대러시아와 독일 간의 이 에너지 공급에 대한 리스크를 계속 경쟁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럽 전반적으로 경제적 타격을 주기 위해서 에너지 감축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분명히 나토 회의를 통해서 군사적인 혹은 외교적인 내용들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대러시아 제재를 위한 이야기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최근에 에너지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었던 독일 혹은 유럽 전반적인 색깔을 비춰봤을 때 에너지를 좀 탈피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이 감축과 중단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뭐 유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탄력적이죠.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유럽 안에서 자구책을 준비할 수 있는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자구책 마련에 의해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관련된 종목은요. 하나솔루션 그리고 오늘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는데요. 그동안에 지난주까지는 이 풍력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탄력이 좀 좋았다. 오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요. 21선까지 터치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었는데 종가 상태로 했을 때는 3%대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OCI가 신고가를 갔습니다. 이 종목이 상당히 추세가 좋았었고요. 그리고 신성 ENG까지도 동반한 흐름들이 나왔고 그리고 저가이지만은 SDN도 주가가 괜찮았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러시아발 이슈뿐만 아니라 유럽에 다시 한번 단합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고 여기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순방 이야기들 좀 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개별적인 이슈긴 했지만은 CS 윈드, CS 베어링에 대한 풍력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강했다. 전반적으로 유럽에 대한
방문 일정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움직였던 종목이라는 점, 그리고 이 안에서 이야기 들었던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럽에서 행할 수 있는 사업 부문이 많았다라는 것 참고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지수는 뭐 전반적으로 이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이 순환매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섹터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슈가 있는, 이유가 있는, 모멘텀이 있는 섹터에 관심을 갖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포커스 이제는 유럽 순방에 대한 세일즈 외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는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EU 텍소노미 관련해 갖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상당히 좀 긴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원전 관련해 갖고 유튜브에도 조금 궁금하신 점도 뭐 이렇게 있으신 것 같은데 어제 이 시간을 보면 잘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이 신재생에너지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유는 그런 거죠. 이유는 이유입니다. 이유 쪽에서 지금 현재 2030년까지 그 전에 목표치는 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2%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정책을 목표로 투자를 했는데요. 오늘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32%가 아니라 4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자, 이 뉴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들이 나왔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뭐 어떤 대세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뭐 그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현 정부가 이 원전 관련해 갖고 뭐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이 밀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지금 그럴 때도 아니다라는 거 알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뭐랄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저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저게 전력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15개국 평균입니다. 16개인데 제일 처음에는 OECD 평균이 나와 있죠. 자, 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OECD 평균이 30%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3%예요. 자, OECD 15개국 중에 꼴찌입니다. 뭐 원전 같은 경우도 좋죠. 수출해야죠. 어디 원전 원하는 나라, 우리나라 기술이 있으니까 수출을 해야 되는데 저런 상태에서 뭐 이런 신재생에너지 쪽 투자 이런 부분들을 도외시하고는 아마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원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나중에는 이런 부분들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쪽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투자가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중국도 22.9%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기 보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미국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미국이 22.5% 정도가 되는데요. 자,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22.5%밖에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런 쪽들 풍력업체들, 해상풍력업체들이나 이런 쪽이 우리나라는 조금 지금 뭐 오늘은 아니지만요. 그동안 조금 소외를 조금 받아왔는데 글로벌로 볼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하나 우리가 어제 잠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EU 텍소노미라는 게 있죠. 그린 텍소노미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 2월 달에 EU 집행부에서 그쪽으로 뭐 이 까다로운 원전 설립 조건을 이렇게 달아갖고 요거를 다 충족하는 국가에서 하는 원전은 이 그린 녹색 분류 체계로 포함을 하자라는 그런 정책 방향을 갖고 의회에다 던져줬죠. EU 의회에다가. 근데 EU 의회에서 그러니까 상임위죠. 그쪽에서 야, 이거 원전이나 가스 같은 경우는 이게 그린 녹색 분류 체계로 이쪽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이거를 좀 수정하는 그런 거를 EU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결과는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 잡음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됩니다. 7월 6일 날 결정이 되는데 아무래도 국가들 간에 조금 뭐 그런 부분들은 있겠죠. 프랑스나 폴란드, 체코 이런 쪽에서는 녹색 분리 체계에 집어넣자 이런 입장이고, 뭐 다른 쪽들 신재생 에너지 쪽 많이 쓰는 쪽들 이런 쪽들은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일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결정이 날지에 따라서 만약에 저게 EU 상임위에서 공고사항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공고사항대로 이렇게 가게 된다라면요. 자, 요런 부분들은 이 신재생 에너지 쪽 이런 쪽에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적으로도 마찬가지 뭐 유럽이나 미국 쪽 이런 쪽에 원전에 투자될 부분들이 저쪽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아마 지금 오늘 이런 뉴스가 나온 게 아마 저런 부분들을 조금 반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난데없이 2030년도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32%였는데 목표치가 32%였는데 오늘 난데없이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 7월 6일이니까 우리 시청자님들도 한번 자세하게 조금 이렇게 좀 신경 써서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로 따진 그런 거예요. 행정부에서 이거 그린 체계로 넣자. 그러니까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이거 곤란합니다. 이거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의회는 통과를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좀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은 일단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자, 신재생 에너지 쪽 관련해 갖고 이렇게 보면요, 지금 요 최근 들어 갖고 태양광 쪽이 훨씬 더 상당히 강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 제가 태양광 밸류체인을 좀 이렇게 캡처를 해왔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태양광 관련되는 포커스 EJ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저런 겁니다. 지금 오늘은 그림을 놓고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우측에 있는 게 폴리실리콘이라는 겁니다. 저거 모래 퍼다가 그냥 전기로에다가 넣고 가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폴리실리콘이 추출이 됩니다. 그거를 가공을 한 게 저 인곳이죠. 저 중간에 둥그런 거 기둥. 자, 저거를 이렇게 잘라 놓은 거. 그게 순도가 높은 거는 저 반도체 99.9999 해갖고 구가 9개 이상 되는 거는 반도체 웨이퍼로 사용을 하고 구가 8개 이상 되는 거, 그런 거는 태양광 패널로 사용을 하는데요. 저 웨이퍼를 가공해서 저 모듈을 만들죠. 인곳을 저걸 가공을 해서 태양광 웨이퍼를 가공을 해서 저 모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듈을 이렇게 이어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 가장 앞에 있는 부분들이 OCI고 저 뒤에 있는 부분들이 하나솔루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모듈 쪽에서는 한 종목이 더 좋은 종목이 있죠. 제가 전에 좀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기도 했던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종목이 저기 모듈 쪽에 해당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쪽이 상당히 급하죠. 지금 저 러시아에서 올겨울에 푸틴이 지금 야, 겨울만 와라 이렇게 겨울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돼서 날씨가 추워지면 유럽 국가들이 항복을 할 것이다라는 뭐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가장 빨리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 사실 풍력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뭐 부지도 선정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좀 이런 절차들, 복잡한 절차들 이런 것들도 있고, 바다에다가 해상 풍력을 하려 그러면 거기다가 구조물을 세워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데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급하면 국유지에다가 그냥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급하면 국유지에다 하면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좀 빨리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급해요. 자, 뭐 이런 에너지 확보에 지금 초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 태양광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종목들이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또 신장산, 그때 저 지난주 목요일 날 방송 보시면 중국의 신장에서 생산한 것들, 원자재나 뭐 제품들 이런 것들을 수입 금지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산을 배제를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저쪽 뭐 이 태양광 업체들 이런 쪽들이 좀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긴 겁니다. 사실 저 폴리실리콘이야 완전히 전기 요금 싸움이에요. 원가 싸움이 중국하고 게임이 안 됐는데 이런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태양광 관련 쪽들도 뭐 항상 좀 주시해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태양광 말고 해상풍력이 있죠. 자, 지금 태양광은 가장 빨리 이런 것들을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저 말씀을 드렸는데 해상풍력은 어떤 걸까요? 대용량의 굉장히 큰 용량의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적합한 게 해상풍력입니다. 자,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빨리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물론 패널을 되게 많이 설치하면 대용량으로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 해상풍력이 훨씬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해상풍력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골라서 수주를 한다. 부품 업체들이요. 뭐 저 하부 구조물도 그렇고 타워도 그렇고 골라서 수주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호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만 원전 때문에 저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등한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리하게 큰 흐름입니다. 우리 군대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거 저런 큰 흐름 이런 것들은 누구도 거역 못합니다. 한 국가에서 어떤 그런 큰 흐름을 이렇게 거역을 한다라면 그 국가는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지게 돼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가 그런 길로 가리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뭐 점점 우리나라도 신경을 쓸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 사실 저쪽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저 재생에너지 비율이 6.3%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설치를 했어야지 뭐 저 우리나라 쪽에서 매출이 나오죠. 거의 대부분이 다 해외에서 매출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답답하고 좀 딱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저 전력 생산비가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가 훨씬 비쌉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안 했으니까 뭐 요만큼 설치해 놓고 그게 전력 단가가 내려가길 바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독일 같은 경우는 이 원전보다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하는 거 발전 단가가 쌉니다.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이죠. 자, 그래서 저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뭐 거의 이런 매출이 나오는 부분도 없으니까 유럽하고 미국 쪽들 이런 쪽에서 나오는 부분만 하더라도 해상풍력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죠. 저 EU 텍소노미하고 같이 RE100이라는 게 있죠. 자, 이 RE100은 저 RE100이나 EU 텍소노미 같은 경우는 대선 과정에서 우리 시청자님들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재생에너지 100% 사용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나온 뉴스가 우리나라 KT가 이 RE100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뉴스가 있는데요. 자, 뭐 왼쪽은 RE100이 어떤 거다라는 거 그 부분을 설명해 놓은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죠. 이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재생에너지를 그냥 다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른쪽에 저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에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경우도 이 뭐 100% 달성을, 신재생에너지 달성을 하기 위한 그런 투자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장을 새로 지으면서 애플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그 신재생에너지로 제품을 만들도록 그렇게 공장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저는 글로벌 기업에서 압력을 넣습니다. 야, 너네 우리한테 납품할 때 재생에너지 안 쓰고 그냥 저 화석연료 뗀 에너지 그런 걸로 납품하면 안 돼. 납품 안 받아. 이럽니다. 자, 정부에서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뭐 눈치 봐갖고 이익이 더 크면 벌금을 내면 되는 거죠. 벌금 좀 내고 뭐 어떻게 잘 해갖고 이렇게 무마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기업에서 하는 건 그렇지가 않죠. 기업의 직접적인 어떤 기업의 협력업체들의 직접적인 목줄을 쥐고 있는 거는 그렇죠. 예, 그 원청입니다. 원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저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되게 좀 이걸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는 저 아리백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원전에서 만든 전기로 뭐 제품을 만들었을 때는 이 저 재생에너지 아리백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6.3%라는 거 저거 깝깝한 숫자입니다. 정말로 저거 빨리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경쟁력이 떨어져서 우리나라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쓰고 싶어요. 아리백 하고 싶어요. 근데 뭐 전기가 있어야지 하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업들이 앞으로 공장을 짓거나 이럴 때 이 국가 차원이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투자할 가능성들도 굉장히 높아요. 애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저쪽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구조의 저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상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뭐 종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강 M&T라는 종목이 있죠. 뭐 오늘 한 6.9% 정도 올라왔는데요. 이거 지금 미국에서도 수주가 나오고 있다 그래요. 하부 구조물이 뭐 그냥 저 바다 밑에 이렇게 들어가는 저 기둥을 이렇게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품인데요. 이게 1mm만 오차가 나 있어도 뭐 유지가 될 수 없다라고 굉장한 정밀성을 요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강 M&T 같은 경우도 실적 부분들이 수주되는 것들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자, 그리고 SK 쪽으로 인수가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뭐 7월 말 정도 되면 뭐 지분 뭐 이렇게 정리가 되고 되는 그렇게 시한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SK 에코플랜트입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이렇게 피인수가 되게 되면 투자도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상강 M&T는 굉장히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상강 M&T도 좀 전에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또 상강 M&T는 하부 구조물이고 풍력타워가 있죠. 이 풍력타워는 CS 윈드가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풍력이 굉장히 풍력타워가 좀 이 CS 윈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는 매출이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베트남의 공장이 있고 유럽의 공장이 있고 미국의 현지 공장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이렇게 발생되는 수요들 이런 것들은 현지 법인에서 전부 다 그 수요를 충당을 할 겁니다. 해상풍력 타워의 글로벌 1위 기업이에요. 자, 글로벌 1위 기업이다라는 거. 그리고 매출이 뭐 내년 후년 정도가 되면 2조가 훌쩍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CS 윈드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참 정말 쌀 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보니까 매수 추천가가 22,750원이더라고요. 지금 뭐 조정 좀 받고 이제 또 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데 35,800원 돼 있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비싼 종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하잖아요. 급하면 빨리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현대에너지 솔루션의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태양광 모듈입니다. 즉 태양광 산업이 커져가면 이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자연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아직까지도 시가총액이 4천억밖에 안 됩니다. 충분히 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추천주를 하기에 앞서서요. 소개했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원전 관련된 종목 중에 한 종목이고요.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종목에 대한 소개를 많이 드렸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또 소개 드린 시점에서
또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일단 우진에 대한 추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진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좀 이어가자라고 하겠고요. 일단 우진을 뭐 소개드렸던 시점에서 같이 매매하셨던 분들은 지금도 이 윤석열 대통령의 원전 순방에서는 이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단기적인 상승세가 11,000원 라인대에서요 14,600원 라인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추세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추세로 봤을 때는 전고점 위치까지도 지금 매물 소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점, 유럽 순방하는 시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진에 대한 소개가 드리고 난 다음에 목표가 달성을 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주 또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주 다시 한번 우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앞서서 이제 조금 전 목표가 달성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긴 했었지만은 여전히 또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판단되어서 우진 종목 한 번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진을 제가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 소개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원전에 대한 키워드가 단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내에서는 꾸준하게 국내의 원전에 대한 규제 해제라든지, 그리고 그 외적으로 했을 때 수출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임기 동안에 원전 관련된 키워드 관심 있게 보자. 그러면 단기적인 추세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트렌드를 좀 더 덧붙인다면요, 우진 같은 경우에는 소형 모듈 원전 SMR 사업에 대해서 수혜받는 기업이다. 기존의 원전용 정밀 기계 계측기를 공급하는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사업에 대한 역량을 키워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는 시점 때부터 해서 소개가 드렸던 종목인데요, 지금은 우상향적인 모습들, 저점을 높이면서 추세를 진행하고 있는데,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좋겠다. 일찍이 한신기계라든지 서정기전과 같은 종목들이 큰 등락을 했지만은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우진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주가 추이 다시 보면서요, 가격적인 전략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새로운 관점에서 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이제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진행된 종목인데요, 지금 같은 매물 소화 과정을 준비한다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재차 매력적인 구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종목 시초가 이야기 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전고점 돌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돌파한다면은 가격적으로 했을 때 16,500원 라인대, 그 손절 라인대는 1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기존에 소개드렸던 종목에 대한 2차 목표가 좀 상향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신규로 보시는 분들도 이와 같이 좀 이 직전에 있었던 고점을 지지하는 위치에서 충분히 새로운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행보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순방에서 등락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LS전선 아시아입니다. 자, 전선업체인데 이게 신재생에너지하고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같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름에서 봐서 알 수 있듯이 LS전선의 자회사예요. 근데 이 해외 부분들, 아시아 쪽 이런 쪽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특히 베트남의 케이블 시장의 점유율 1위 업체가 바로 이 LS전선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가 하나가 있었죠. 베트남의 13만 세대 아파트에다가 전력 공급을 하는 그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까도 좀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중국을 계속 이렇게 밸류체인에서 배제를 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 과정에서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상당한 수혜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인도도 솔직히 미국이 봤을 때는 좀 밉상일 수 있어요. 러시아한테 원유 그렇게 사고 있으니까. 그런데 미국도 이렇게 좀 냉정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줄을 세워야 되잖아요. 줄을 세워야 되기 때문인데, 자,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라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클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자, 중국에서 값싸게 생산하던 거를 인도나 베트남에서 생산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뭐 어떤 공장도 많이 지어야 되고 전력 시설도 해야 될 거고 굉장히 좀 많은 이런 뭐 투자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이렇게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아까 해상풍력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해상에서 풍력 타워로 이렇게 전기를 만들면요, 그 정말로 전선 굵기가 정말로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술 강국,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해상풍력이나 이런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이 전력선이 있어야지 내륙으로 이렇게 전기를 옮길 거 아닙니까? 물론 뭐 그쪽에서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로 이렇게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로 이렇게 이동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요. 뭐 일정 부분은 케이블을 타고 전기가 이동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 이런 부분들하고 궤를 같이 하면서 상당히 클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 뭐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외 쪽에서 이렇게 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 약세는 곧 이 기업에는 플러스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재작년보다 작년도 실적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도 또 올해 실적은 더 증가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지금 다른 종목들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많이 고점 부분에 이렇게 와 있어요. 근데 뭐 고점 부분에 왔을 때 저까지 떠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전에 쌀 때 그때 하나도 안 올랐을 때 그때 다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우리 시청자님들은 다 알고 계실 걸로 생각되고, 올라갔을 때 쫓아가는 뭐 그런 거 말고 조금 고민을 좀 했어요. 야,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이 LS전선이나 LS전선 아시아 뭐 이런 것들이 있겠다 싶어서 오늘 소개를 드리고요. 자, 일단 뭐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내일 아침 시초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8,100원 제시해 드리겠고 손절가는 6,35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고요. 종목에 대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좀 억눌렸던 용기를 좀 다시 한번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